네, 이 자리에 김재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뭐처럼 나오셨는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어떤 기관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좀 하셔야겠는데요. 야, 그러겠습니다. 네. 예. 고용노동부는 먼저 이 본부 기능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고용과 노사관계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 4대 사연보험 중에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관장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복지후생 증진,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 노사 분구 예방을 위한 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8개 고용노동부 지청이 있는데 저희 지청은 경기 남부지역의 5개 지청을 관할하는 경기도 대표지청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22만여 개 사업장과 200여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수립한 고용과 노사관계 정책을 집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저희 지청은 본청과 수원고용센터와 용인고용센터가 있는데요. 본청은 주로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가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진정 고소고발 등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 법령 위반 사업주를 사법 처리하는 근로감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수원과 용인에 있는 고용센터에서는 직업상담 전문 공무원들이 실직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인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알선, 직업훈련 지원, 직업 진로 상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관련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네, 그 사법권까지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주들에게는 검찰과 똑같은 기업적 검찰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도 요즘 상당히들 어려운데 시민들 최고의 관심은 역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경기지청에서는 최근에 경기도 내 고용 사정 또 이 노사 관계 이런 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4월 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의 취업자 수는 약 59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이는 전국의 2,400명 중에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23만 9천 명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3.9%로 전국의 3.5%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이 도내 고용 사정은 한무 FTA 발효로 인해서 전자통신,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은 양호한 반면에 제약, 의약품 등 일부 업종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런 것들이 이제 호황 부분이 있고 또 오르물이 한편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예상되고 한편 경기도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경기도 본부가 이 지역 노사관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의 책임과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대체로 경기도 내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90만 개 일자리가 지금 경기지청 관내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북부까지 합하면은 뭐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경기도 내 일자리 고용 이 노동 문제가 그만큼 많다. 이제 이렇게 반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락 지청장께서 이 지청장에 취임하신 지가 이제 1년 정도 지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청장으로서 그동안 느낀 소외도 참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작년 2월 달 이 부임할 때 이 경기도는 수도권의 중심 지역으로서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를 볼 때 전국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 행정이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표 지청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경기도를 비롯한 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노사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지역 고용 여건이 호전되는 데 많은 가치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고용노동부의 전국 47개 지방간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관내 유관기관 장님들과 관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서에서도 이제 말씀이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일자리 문제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경기지청 관내의 실업률이 다른 데가 전국 평균 3.5%도 조금 한 0.4%포인트 정도 높은 3.9%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다른 사업들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먼저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이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를 국정의 최선 과제로 삼아서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상호 간 협업체계를 정비해서 일자리 중심의 정책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종전에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하였고, 중앙부처 간의 협력을 위한 국가고용전략회의, 또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위한 고용정책조정회의, 또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도 저희 같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 맞춤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채용 방문개최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경기도와 18개 시군군에게 국비 30억 6천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도내 약 710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일자리 증가 규모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긴밀하게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이런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이렇게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이 최강 경기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97년 외환 위기하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이 중산층이 많이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득과 저소득층 간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이 만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되다 보니까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좀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는 최강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곳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아랫목은 따뜻한데 이제 윗목이 따뜻해질 날이 금방 오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좀 참 난제 중에 난제 아니겠습니까? 이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지 혹시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 경제 발전과 이 사회 통합, 또 국가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생 발전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공생 발전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뿌리 깊고 낡은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모두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둘째는 일하는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차별 없이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구현하고, 셋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양보와 배려하는 노동시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낡은 관행이 노동시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낡은 관행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 낡은 관행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는 장시간 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연간 근로 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국가로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고용률과 노동 생산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연공 소요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연봉제 및 성과 배분제 등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기업이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연금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비가 결정되고,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주화나 산업 해독을 많이 활용하고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이로 인해서 워킹푸어, 즉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고, 더 나은 일자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어렵게 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 단기 이익 극대에 치중하고 있는 노사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고용보장과 높은 임금 수준 요구에 대해서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인하여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하청업체의 비용이 증가되는 등 불공정한 노동시장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노사 간에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의 그런 문제도 해결이 좀 해결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현장 지원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의 이제 애로를 좀 해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고용부에 있는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이 기업을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그 기업에 이 빈 일자리가 있는지 발굴을 해서 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경영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신속히 해결해드리는 현장 중심형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입니다. 저희 경기지청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관내 총 750여 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일자리 관련된 애로사항을 430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약 66%인 280여 건을 해소하였고 이 법 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일자리 현장 진흥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사업장과 두 번째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 세 번째 신설 사업장 등 440개 사업자분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서 인사 노무 관리와 인력 매스매치 완화 등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학력 차별 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열린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또 경기도 교육청 중소기업 등 지역 유관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취업 희망 고졸 학생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유망 중소기업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30일에는 아주대학교에서 특성화고 체육 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도내 우랑 중소기업 60개가 참여하고 특성 학생 2,000명이 참석해서 약 450명이 채용 내동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 취약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이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2009년도부터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를 통한 탈수급과 그 자립 기반을 도와주기 위해서 완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 성공 표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과 또 결혼 이민자, 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또 출소 예정자, 또 여성 가장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로 집중 상담을 통해서 취업 진로를 설정하고 2단계에는 취업 진로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실시해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지막 3단계는 일자리를 알선해서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609만 원, 또 기업 쪽에는 6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 지청 관내에는 2,270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끝까지 과정을 마친 930명 중에서 약 72%인 67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1,076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업들을 보면 이 구직난 속에서 또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기업의 고용 안정이라는 문제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용 안정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고용 안정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용 창출 지원금하고 두 번째 고용 촉진 지원금, 세 번째 고용 조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고용 창출 지원금은 기업에서 고용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을 통해서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고용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시설 투자 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명당 연간 1,08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또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할 경우에는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촉진 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장년층이라든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러한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1인당 최대 86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 조정 지원금은 경영이 악화되어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이 휴업에
휴업이나 휴직 또는 직업 훈련을 실시 등으로 해내서 남는 인력을 계속 교육할 경우에 소요되는 인건비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지청에는 금년도 6월에 현재 609개 사업장 근로자 33만 6천 명에 대해서 총 47억 5천만 원의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뭐 기업주들이 고용노동부 하면은 상당히 어렵고 이 기업 검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요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율 높이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도 발맞춰주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인데 산전산후 휴가도 보내주고 육아휴직 시에는 뭐 자금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와 이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월 20만 원의 장려성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또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전후 휴가를 주는 사업주에게는 90일간의 최대 405만 원을 지원하고 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40% 한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층에서는 금년도 6월 현재 산전후 휴가 근로자 3,470명에게 약 51억 원을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육아휴직 근로자 14,000명에게 111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지원도 해드리고 많은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들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아기 낳으러 휴가 간다는 건 상당히 기업주들이 좀 꺼려하는 것 같은 현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지난해부터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 사업 추진한 게? 예, 저희들이 지금 적극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OECD국에서 유일하게 연간 근로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09년도 기준을 열어보면 한국은 연간 2,074시간, 독일은 1,309시간, 일본은 1,734시간, 미국은 1,716시간입니다. 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또 생산성 제고, 산업 재해 감소, 또 근로자의 능력 개발 기회 확대, 가족 가치 복원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석육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도 6월 달에 노사정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늦추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도 말에 장시간 근로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8개 지방청에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을 구성해서 파급력이 큰 완성자동차 4사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청은 작년도에 말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36개 중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연장근로 축소, 교대제 전환 등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서 현재 단계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장시간 근로가 예상되는 78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장시간 근로 개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 일에 좀 집중화를 해서 생산성을 좀 높이자 이제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여름 방학입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또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법으로 제정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특별한 대책이 좀 없을까요? 예,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네. 예, 금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는 4,580원, 시간당 1급 기준으로 하면 36,640원입니다. 곧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위반 사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방학 기간에는 최저임금 지킴이를 선발해서 이 최저임금이 많이 미달되고 우려되는 이 편의점이라든지 PC방, 주유소, 음식점 이런 데 취약 분야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에 위반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에까지 저희들이 노동 분야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 3분을 최저임금 지킴이로 위촉해서 관내 최저임금 준수이 낮은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 519개 사업장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 안내하고 이 과정에서 24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미달된 게 확인돼서 근로감독을 실시를 하고 근로자 45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약 350만 원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노동 현장의 숙제라면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이 비정규직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기업이 이 탄력적인 기업 운영, 인력을 운영하고 또 일반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들도 이 선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 긍정적이고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최근에 소득이 양극화되고 대중소득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성장식 등의 주요 원인을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현재 전국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임금 근로자 약 170만 명의 한 33%인 약 5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근로 조건도 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약 58.4%의 안 되는 아주 저인 수준으로 이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또 영세사업장 저임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및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금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보면 불법 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을 종전에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고 이 지방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에게 차별 시정하는 감독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제 노동조합과 기업이 이 배려와 양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노사 공동의 책임과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사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한다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 조치 또는 원하청 간의 합리적 대금 결정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봉사활동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계, 경영계 및 유관단체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지원단을 지금 구성하였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관내 선도기업 5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 날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협약식을 통해서 선도기업의 노사 대표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공동체 동반 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끝으로 우리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 그리고 또 이 인력난에 허덕이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그 경영인들 힘을 좀 들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끝으로 남겨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동시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한 여러 가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그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이렇게 혜택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저희 고용센터에 매일 보면 한 1,000여 명씩 민원이 오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 또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는 또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도 애를 먹고 있는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일자리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기업에 어떤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고용센터나 방문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다른 유관관에 있는 또 협조해서 기업을 하시든가 또는 이제 취업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참 고용과 노동 이게 참 기업과 그 구직자 이 노사 간에 뗄 수 없는 사람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참 어려운 일 맡고 계신데 좀 조화롭게 또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조정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재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재락 지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